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배성호입니다. 예, 사실은 여기 오면서 지금 막 최현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왜 사실 이 우명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수를 받았을 때 이 공간의 이름은 수명관이었습니다. 예, 일정 연수를 받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눈을 붙일 수 있는 곳이다. 큰 강당에서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아이들이 바꿔가는 세상 그리고 학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늘 제가 좀 친구들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 동의를 받고 이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좀 같이 나왔던 친구들인데 사실은 제 백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교사라는 저희들이. 근데 저희 학교는 되게 좀 애달픈 학교예요. 학교로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지금 이 딱 계단 정도의 비탈길보다 좀 더 심한 경사로를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올라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계속 난제가 있었는데 총동문회에서 좀 고맙게 교문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교문을 그냥 건축가 선생님한테 맡겨서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문상을 걸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께 이제 배 선생님 뭐 좀 비책이 없어 해서 문상을 거십시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셨어요. 문화상품권과 이제 뭐 약간의 걸 했는데 실은 그때 이제 입선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왜 이걸 첫 화면으로 좀 뽑았냐면 아이들이 교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교가, 교화,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삶의 공간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가만 떠올려 보시면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교가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나오셨던 학교의 교가를. 그러면 분명 어딘가에 정기를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교가들은 다 정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던 당시의 작품인데 삼각산의 정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뭐 한겨레 친한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같이 연구해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600여 개 중에 400개의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취미 활동이 학교 교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400개의 학교 중에 지금 400개까지만 조사를 했는데 정기 1위는 어딜까요? 예, 정기 1위는 현재까지는 한강입니다. 2위는 북한산, 3위는 남산입니다. 근데 특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태원 초등학교는 태백의 정기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들을 해주십니다. 서울 용두초등학교의 선배 선생님이 저한테 제보하신 거는 배 선생 우리 학교 이상해. 제주도 용두암의 정기를 받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번에 뭐 제주 연수를 좀 하면서 제주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서울은 스케일이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한라산인가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는 태평양의 정기를 받는다.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우여곡절은 있지만 아이들이 좀 교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교사가 참 좋은 일,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좋은 일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교사들끼리 만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학교 바깥의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건축가 선생님 모릅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많이 태자를 맞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메일을 보내거나 그분의 책을 읽고 이렇게 의뢰를 좀 드렸어요. 근데 고맙게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건축가 선생님 두 분이랑 교문을 만드는 걸 시작해서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것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날 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20년대에 나온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 어린이날이 몇 월 며칠이죠? 우리는 다 5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22년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 운동가들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노동자의 날 같이 만세 시위를 같이 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사실 1922년이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린이 운동도 다시 일어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제시하셨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돌아봐도 현재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포스터는 대단한 상업 광고 협찬을 받았습니다. 양대 당시의 산맥인 거북선 고무신과 서울 고무신에서 이 어린이날 포스터 협찬을 했어요. 근데 일제 입장에서는 5월 1일 날 어린이들이 만세 시위하는 게 다시 3.1운동의 만세 시위로 벌어질까봐 5월 첫 공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100여 년 전에도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구가 대단히 동의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옥죄할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현재를 유예시키고 미래만을 계속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도 당연히 동시대 같은 시민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요. 역사적인 5월 1일 어린이날 그 당시의 포스터였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실제로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역사나 사회, 아이들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전 참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용산 이전 개관 당시에 제가 그게 감수를 좀 맡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이 공간이 참 매력적인 공간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이런 기후가 안 좋은 날은 아이들이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측 서관 쪽에 어린이 박물관 앞에서 바닥에 1000여 명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정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11월 정도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제가 7년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쇼생크 탈출을 너무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편지 쓰는 거를 일단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아이들과는 4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이런 편지를 쓰면 공공기관에서는 답신을 꼭 해줍니다. 2주 이내에. 근데 편지의 대다수는 여러분의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실이 어째서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하고 끝냅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처음엔 반갑다가 아이들이 더 화를 내요. 맨날 화이팅만 하라고 한다. 근데 4년째 지나고 제가 한 7, 8년 정도 이렇게 편지 주고 받았을 때 박물관 학예사 분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힌트를 주십니다. 관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다. 보고 체계가 관장님이 직접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홍보팀에서 다 이게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여쭤봤더니 언론사에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론사에 보냈을 때 이게 편지가 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역사적으로 이게 기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 편지가 가고 나서 이틀 후에 익스프레스 특급으로 김영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께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개선하겠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이후에 그럼 여태까지 그 해에도 편지를 보냈길래 여태까지 그 답신은 누가 쓴 거냐. 이틀 만에 기사 나오고 나서 바꾸는 건 무엇인가라고 아이들이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시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우리에게도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 포스터 그림은 지금 현재 6학년 2학기 초등 사회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민주주의를, 연애를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엄청난 일을 했었죠. 초등학생들이 좀 뛰어다닌다고 초등학생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걸 풀었던 열쇠도 그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썼고 그게 기사화가 되면서 실학박물관 관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어른에게 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뭐 기꺼이 경어를 쓰시고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존중해 주시오도 있지만 90여 년 전에도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기간을 지어주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미래죠. 그리고 저는 제가 교과서를 이걸 쓰면서 어떤 부분을 넣냐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입니다. 전교생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아니면 작은 학교든 보건실에 침대 개수가 몇 개가 놓여져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되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고학년 친구들이 초등학생들도 생리통으로 되게 이렇게 힘든 친구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공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는 어린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생겼습니다. 한 50여 석 정도 생겼는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같이 했던 주역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은 저에게 과제를 줬어요. 선생님, 저희가 했던 거, 이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박물관을 바꿨을까? 처음에는 고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약간 제안을 했습니다. 강의라는 걸 하면 강의비가 나오는데 우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하는 순간 강의를 하겠다고. 근데 되게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그리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뭐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되게 소소하지만 한 번쯤은, 그리고 그 친구 소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는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게 미션을 줬어요. 이 얘기를 글로, 책으로 좀 쓰라고. 그래서 처음엔 같이 쓰자고 하더니 중학생이 되더니 선생님, 한국의 중학생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저희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약속은 지켰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오히려 저는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뭘 했을 때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생각을 해보면서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될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 또 하나 교과를 얘기 드렸는데 선생님 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의 등굣길, 그리고 학교 주변에 과연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발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뭐 사회 참여나 그런 것들이 훨씬 쉽게 다가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내용입니다. 근데 반 친구가 제가 수송초등학교에 오래 있다가 삼양초등학교로 이제 정근을 갔는데 그 첫 해에 6학년 친구들이 맹랑하게 도서실을 가는데 저희 교실에서 30분이 걸렸습니다. 실제 거리는 2분 거리입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 수업을 적게 하겠다는 그 굳은 신념으로 저를 30분 동안 돌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돌았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어디까지 돌아가나. 저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얘들아, 야, 니네 그거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 우리 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쓰는 오래된 디카랑 뭐 이렇게 좀 주면서 위험 지역을 한번 찾아볼래라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았던 장소고 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당장 나무 의자가 썩었다, 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찾아내고. 근데 사실은 이런 장면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교장 선생님께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는 경험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우리가 한 게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이 학교 바깥으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지도를 만들게, 뭐 그 전부터 이건 만들어 왔는데요. 학교 안전지도가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어떤 저희 반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뭐 안전지도 하니까 뭐 비밀 자료냐. 근데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던 수송초등학교의 안전지도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위험한 곳이고 초록색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하는데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제 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겨놓을 건데 글로 주시면 제가 뭐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안전지도를 저는 해마다 계속 만듭니다. 똑같은 안전지도를 아이들에게는 말해주지 않고. 왜? 안전지도를 만들면 핵심은 우리 학교 주변에 어디가 위험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 숭덕초등학교는 교문에도 안전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지도를 같이 하고 하냐면 위험한 곳은 왜 계속 위험한 채로 남아있는가 합니다. 그러면 과연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위험한 곳을 직접 바꿀 수 있게끔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캠페인을 하거나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소박하게. 근데 이게 참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저희 구청장님이 교실에 직접 오시겠대요. 처음엔 되게 반가웠는데 약간 반가움이 사그러들었어요. 왜? 구청장님이 카메라랑 같이 오겠다고, KBS 뉴스와 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출되는 장면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서 좀 고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TV에 한번 나오겠다는데 왜 선생님이 그걸 끊었냐, 그러면서 긴급 회의가 열려서 오시게 하는 걸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한 2분 정도인데 잠깐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과제로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에 나섰던 초등학생들이 지역의 위험시설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청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받아낸 겁니다. 최강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 점검단이 출동합니다. 골목 가로등은 잘 작동하는지, CCTV 사각지대는 없는지 조사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 기준 10cm보다 한참 낮아 제 역할을 못하는 점도 찾아냈습니다. 2.5cm.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학생들은 현장 조사로 밝혀낸 위험 요소를 모아 동네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회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과속 방지턱이 너무 낮아서 속도가 많이 안 늦춰지는 것 같아요. 20여 통의 편지를 받아본 구청장은 어린이들을 면담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돌며 시설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눈높이가 다르다. 그걸 실감했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안전 문제보다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훨씬 더 안전한 도시다. 어린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접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학교 과제에 불과했던 안전지도 만들기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네를 안전하게 변모시켰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덕분에 이 기록이 좀 증거가 남아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같이 했던 게 우리 학교만의 사례가 아니라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선생님 학교 주변을 그냥 친구들과 일단 처음부터 학교 바깥을 나가지 마시고 학교 안부터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아이들과 같이 했던 걸 아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글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에 이어서 지금 진짜 따끈따끈하게 하다 보니까 뭐 안전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했는데 학교 공간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도 계속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슬픈 거는 처음엔 아이들과 공동으로 써서 제 이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떻죠라고 하면서 공동 집필진들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동네의 문제도 어른들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 앞에 책도 있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구청장님을 좀 오해했는데 구청장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진입로입니다. 대단히 열악하죠. 예,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역시 하던 게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구청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구청장님이 또 오시겠대요. 근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그래도 제가 구청장님이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카메라 없이 그냥 오셨어요. 근데 구청장님 깜짝 놀라셨어요. 왠지 편지에서 배성호 선생님 냄새가 났는데 이 학교에
비슷한 사례로 편지를 보내서 왔는데 또 배성호 선생님이 계셔서 그래서 지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신문에 가끔 글도 쓰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제가 뭐 글을 쓰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 불과 1학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건데요. 뭐냐면 도로교통 학교 통학로는 시장님, 구청 관할인데 도로 관할은 경찰청장님 관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를 2번 쓰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왜 이원화돼 있냐. 하나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경찰청장이 자필로 답신을 보냅니다. 정성은 대단하시나 결론은 안 된다였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더 심한 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실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았느냐. 다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포도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6학년 아이들에게 포도리들이 고생했어요. 탈을 벗기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게 4월 달에 그렇게 답신을 받았는데 다시 보낼 거고 사실은 교육감님이 지금 가셔서 아쉬운데 교육감님한테도 보낼 겁니다. 교육청은 뭐 하는 거냐. 학교 통학로가 이렇게 위험한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죠. 사실은 이거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 위험성이 있었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80건이 나왔어요. 저희는 사고가 나도 한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에서 이쪽에서 교문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끝으로 아이들과 헌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헌법을 읽는다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헌법 조문을 읽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읽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조항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모든 국민은 어떤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이라고 시작을 하면 추상도가 높아지니까 성호는 누구는 뭐뭐 할 권리가 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많이 뽑는 조항 중에 의외로 종교의 자유를 많이 뽑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종교가 다른 아이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했던 경향신문에 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동의를 받고 이제 같이 사진을 올리는데 수많은 아이들 저마다의 목소리. 그래서 학급 헌법을 같이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6학년 5반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가는 학급이다라는 1조 1항이라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회적 상상력을 좀 열어가면 교육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선생님들이시라면 훨씬 더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주소로 뭐 이렇게 혹시 안전지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자료들은 제가 간단하게 안전지도 그리고 또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선생님 학교의 교가를 교가 어디 학교입니다 하고 좀 그 정기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체록을 하고 있는데 교가랑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